현실인식의 차이, 생각의 이편과 저편. 탄핵 국면 초기에는 소위 조중동 모두 좌익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며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유포하는 데 앞장섰다. 그런 가운데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좌익들은 물론 조중동 등 언론들도 속말로 게임이 끝났다는 확신을 하였던 듯하다. 누가 봐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지만 언론들은 물론 이를 여론으로 보는 여의도 정치인들도 실제 바닥 민심과는 다른 그들만의 찌라시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에 좌우되면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판단, 근거에서 엉뚱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보니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준석 등등 두드러진 배신자들도 그릇된 여론을 확신하면서 잘못된 정치 노선을 선택하여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망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던 시점에서 이미 한남동 집회를 통하여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었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조중동 등 언론,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부 고개 숙이고 눈만 이리저리 굴리며 여론행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권영세, 권성동 등 지도부는 여전히 몸을 움츠리고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사태를 관망하는 비겁한 행동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이런 바닥 여론의 대반전이 일어났음에도 조중동 등 언론과 좌익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의 좌익 재판관들 입지가 확고하기에 탄핵을 믿어 의심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서 이재명은 중도층을 포용하겠다며 스스로 중도보수라고 표방하기도 하는 여유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조기 대선 행보를 해왔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고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걸어서 나오자 분위기는 대반전이 되고 말았다. 오죽하면 박지원이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했을까? 그러자 경고해 보이던 조중동 언론들에서도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태세 전환을 하거나 아직도 헌재에서의 탄핵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등 조중동 전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한 조선일보 기사와 아직도 좌익적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동아일보의 칼럼을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하여 두 기사를 보도록 하겠다. 조선일보 기사. 국회 공수처 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은 고비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파면하는 사법 절차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국가 중대사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으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졸속 또는 불법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사법 절차에 깊이 개입하면서 진영 우선, 결과 만능, 속도, 중시 등 정치권의 후진적 문화가 사법제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했다고 평가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구속 취소,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흥결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 지귀현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을 넘긴 채 기소됐고 설사 기한이 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 쇼핑을 했다는 논란에도 수사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함께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정권이 불편해하는 수사를 하자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공수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의 태생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던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출범한 공수처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야기하고 그 구속이 취소되는 혼란을 불러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됐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탄핵 심판은 끝까지 졸속 재판 논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속도전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내 논란을 불렀다. 내란죄 철회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회 측은 핵심 탄핵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당시 탄핵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어서 탄핵 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영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견서에서 탄핵 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을 국회 결의도 없이 철회한 것은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만 했을 뿐 선고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초시계를 동원해 시간을 정해놓고 증인 신문을 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 측에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가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다시 채택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쌓여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월 31%보다 9%포인트 오른 40%에 달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지만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헌재가 이에 편승해 재판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절차 지켜 정당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제라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적법한 재판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변론을 재개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권 논란을 부른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유럽처럼 독립기구로서 법관, 인사권을 갖는 최고사법형의회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수사나 재판 개입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만큼 어떤 외압에도 원칙을 지키려는 법조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권이 민감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며 판사나 검사 스스로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사명감 없이 외압에 흔들린다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칼럼.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 김대중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감옥은 작지만 큰 대학이라고 했다.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옥살이 6년간 하루 10시간씩 독서하고 그리운 가족과 편지 주고받고 화단을 가꾸며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깨칠 수 없는 진리를 깨쳤다고 썼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예찬일 뿐 감옥은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최고 권력을 쥐어본 이들에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수감 생활을 한 이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대통령. 속칭 범털들은 입소 초기엔 음식 때문에 고생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음식이 짜서 맨밥만 먹다가 나중에는 컵라면을 사서 물을 많이 부어 먹었다고 한다.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10.22와 5.18 사건 등으로 같은 법정에 출석해 처음 나눈 대화는 유명하다. 자네 구치소에선 계란 프라이 주나? 안 준다. 우리도 안 줘. 수감 생활 중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많다. 건강을 핑계로 쉽게 탈옥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지만 고령인 탓이 크다. 구치소에선 튼튼한 장정도 1년 지나면 몸이 망가지기 십상이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수면 무호흡과 당뇨로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나빠져 형 집행정지를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불허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던 시절이다. 결국 법무부 결정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밤중 계엄 선포로 밤잠 설쳐가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듣기엔 불편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계엄군의 석방을 기도한다고 했다. 좌우할 것 없이 어려움과 분열을 겪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화합을 당부했어야 하지 않나. 배울 게 많은 곳에서 무엇을 배웠다는 걸까?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구속 기소했던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났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언급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구속시킨 이들로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만 콕 집어 지목하자 보수층 외연 확장을 노린 발언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선처를 호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52일, 이 중 8일은 헌법재판소, 하루는 내란죄 법정에 출석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배움을 얻기엔 갇혀 지낸 시간이 길지 않았던 듯하다.